오늘 분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늘 그랬듯이 정의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분사의 정의는 동사, 뭐뭐다로 끝나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사를 다른 품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지금 쭉 배워보고 있는데요. 동사를 우리 명사로 바꾸는 방법 뭐 있죠?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 배웠던 동명사가 있었어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은요. 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있었고 오늘 배울 분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를 우리 부사로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에 투부정사를 붙여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 동사를 이렇게 다른 품사로 전환했어요. 전환한 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동사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동사는 아니고 동사와 비슷한 성질을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준동사야 라고 이제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사의 형태, 즉 모양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자는요. 나눌 분자예요. 우리 분수, 분리 이렇게 해서 나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분사도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본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형태입니다. 동사 원형 ing 붙이는 방법은 1번 대부분 동사에다 ing, 2번은 이로 끝나는 동사는 이 빼고 ing, 3번 자모자로 끝나는 동사는 마지막에 끝자음 한 번 더 써주고 ing, 4번 i로 끝나면 i를 y로 바꾸고 ing로 바꾸는 거예요. 이 규칙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분사는요. 동사의 과거 규칙과 똑같습니다. ed를 붙이는 거예요. 대부분 동사의 ed, 이로 끝나면 d, 자모자로 끝나면 끝자음 한 번 더 써주고 ed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불규칙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 현재 분사는 ing라고 부르고요. 과거 분사는 pp라고 부르는데 왜 pp라고 부르는지 조금 이따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3번.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해석도 당연히 두 가지가 있겠네요. 현재 분사의 해석과 과거 분사의 해석. 그래서 선생님이 현재 분사라고 말할 때도 있고 pp라고 말할 때도 있고 ing라고 말할 때도 있으니까 이거 같은 말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는요. 우리 지금까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뭐뭐 하는 그래서 제일 많이 어디서 들어봤어요? 현재 진행형 할 때 비동사 플러스 ing 해서 많이 썼었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요. 능동과 진행 즉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과거 분사는요. 뭐뭐 되어진, 뭐뭐 된 또는 뭐뭐 받은 이런 의미로 쓰여서 수동을 나타내고요. 이미 끝난 거, 완료, 끝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잠깐 알아볼게요. 능동은 뭐예요? 이 분사를 혹은 뭐 동명사를 어떤 뭐 투부정사를 등등 모두 해당하는 건데요. 분사를 하는 주어가 주어는이 아니고 주어가 그 동작을 직접 할 수 있는 것. 반대로 수동은요. 주어가 그 동작을 직접 할 수
없고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되거나 받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지렁이를,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 예문을 하지 않고 나는 가방을 만들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자, 나는 주어가 동사를, 나는 가방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사람이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능동이라고 하고요. 우리 가방 입장에서 한번 이 문장을 다시 바꿔볼게요. 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요, 만들어져요? 그렇죠. 가방은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그쵸. 나에 의해서. 그러면 가방은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만들어져야만 해요? 그렇죠. 직접 가방 자신을 만들 수 없고 꼭 나라는 다른 힘에 의해서 가방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수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의 입장에서 말하면 너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 수동을 잘 구별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4번. 그러면 우리 동사를 형용사로 왜 바꿨냐? 당연히 어딘가에 쓰기 위해서 바꾼 거겠죠? 형용사로 바꿨어요. 그럼 형용사는 문장에서,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고요. 그리고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팔품사와 문장 성분을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사 수식하는 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burn, 타다 태우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보면 자, burning이 될 수도 있고요. ing, 현재 분사는 burning, 그리고 과거 분사는 burnt이에요. 똑같이 뒤에 house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명사 수식,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자, ing는 뜻이 어떻게 된다? 뭐뭐 하는 으로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불타는 또는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불타고 있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불타고 있는 집. 자, burnt house는요. 자, 과거 분사죠. 그럼 되어진, 된, 받은. 수동이고 완료예요.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불탄 또는 불타버린 집.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보어 역할을 하는 문장 볼까요? I am보다는 The book is interesting. I am interested in the book.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분사가 쓰였죠. 여기 분사가 쓰였죠. interest의 현재 분사형,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어는 뭐죠? 동사만으로 뜻이 불충분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보어는 뭐다? 그렇죠. 보충 설명해주는 대상과 상태나 동작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 책이 흥미로운 게 그 책이죠. 내가 흥미를 가진 거죠. 흥미를 가진 게 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어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이렇게 주격 보어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주격 보어를 할 수 있으면 뭐도 할 수 있어요? 목적격 보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를 잠깐 볼게요. 과거 분사를 왜 pp라고 부르고
동사 원형에다 왜 ed를 붙여서 만들까라는 거를 잠깐만 보고 올게요. 우리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해서 cost, 뭐 AAA형,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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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cut, cut 또는 bend, bent, bent, 뭐 bring, brought, brought 또는 뭐 shoot, shoot, awake, awoke, awoken, be, was, were, been 이렇게 해서 동사의 3단 변화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외웠는데요. 여기 우리 세 번째가요. 과거 분사예요. 즉 pp예요.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 얘는 동사 원형이니까 뭐로 끝나요?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동사 원형이니까 당연히 다로 끝나고 동사의 두 번째는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뭐뭐였다. 그렇죠? 먹는다,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과거 분사는 뭐예요? 형용사니까 니은으로 끝나야 되죠. 뭐뭐 된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 형용사를 왜 이렇게 세트로 외울까? 그게 참 이상하죠. 우리 과거 분사를 우리 pp라고 불렀는데요. pp는 past particle의 약자. 여기 그래서 pp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 분사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요. 자, particle 하면 뭐 입자, 작은 조각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과거 분사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은 동사의 과거형의 past 과거형의 일부분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과거 분사는 동사의 과거형의 past part 일부분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품사는 맞지 않지만 같이 세트로 외웠던 겁니다. AAA형은요 다 그렇지만 뭐 B형도 볼까요? 그러면 lead, led, led 여기가 과거 분사죠. 그럼 얘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다? 동사의 과거형의 일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외워야 외우기가 쉽다. 우리 ABC형도 볼까요? awake, awoke, awoken. 자, 물론 이거는 과거 분사는 3단 변화 ABC형에서는 다르긴 하지만 동사의 과거형에서 일부분, 동사의 과거형에서 일부분을 차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트로 외웠었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d를 붙이고 불규칙으로 변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는요. 과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사의 과거형의 일부분을 사용한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시험 문제의 단골 손님이긴 한데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분사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interest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흥미를 끌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이거의 현재 분사형은 interesting 그리고 과거 분사는 interested 이렇게 변하겠죠. 그리고 bore 같은 경우는 지루하게 만들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 뜻을 원래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boring으로 변하고 과거 분사는 bored 할 거예요. 이거는 지루한이고요. 지루해 하는 이런 뜻이에요. 왜? 과거 분사는 수동이니까 지루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지루함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럼 언제는 요거를 쓰고 boring을 쓰고 언제는 bored를 써야 되냐? 언제는 interesting이고 언제는 interested를 써야 되냐라는 걸 보면요. 보통 어떤 형태로 쓰이면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나오면 주어가 한 칸 내려오겠습니다. 주어가 뭐다? 현재 분사 한, 형용사 한 감정을 주는 것 또는
그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유발하는 것. 반대로 과거 분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뭐뭐한 감정을 느끼는 것, 그 감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그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너무 보는 내내 나 지루했어. 우리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So I was bored. 자, 우리 여기 bored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영화가 지루하고 나도 지루해요. 둘 다 지루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둘 중에서 골라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어가 감정을 주냐 받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게요. 자, 영화는 지루함을 주는 거예요. 영화가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쵸? 영화는 지루한 감정을 나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the movie was boring.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루한 감정을 느끼고 영화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I was bored.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amaz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감동시키다죠. 그러면 그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었어. 내가 너무 감동받았어. 그럼 어떻게 했습니다? The movie was amazing. 영화가 너무 놀라웠어. 그래서 나도 너무 놀랐어. amazed.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surprising party 이런 거 하죠. 그러면 surprising party예요? surprised party예요? 그렇죠? 파티는 놀라운 감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surprising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쓰는 거다? 주어와의 관계를 잘 보자. 그래서 이 주어가 감정을 주냐, 주어가 감정을 느끼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우리 have get 동사를 잠깐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5형식을 막간으로 복습하고 갑시다.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하고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동사를 여기다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사 원형은 들어올 수 없으니 동사를 명사랑 형용사 형태로 바꿔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앞에 to를 붙여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동사에 따라서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to 부정사를 생략한 동사 원형만도 쓸 수도 있고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사 원형 써도 되는 둘 다 써도 되는 거 있고 또는 동사 원형을 쓰거나 ing를 쓰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런 거는 다 누가 결정한다? 동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는 대부분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데리고 온다. 동사 원형을 쓰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역 동사 make, have, let이 있고요.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다 쓸 수 있는 건 준사역 동사라고 해서 help가 있고요.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쓸 수 있는 거는 뭐였다? 그렇죠.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지각 동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번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have get 동사를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1번 주어 다음에 have나 get이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사람 목적어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have는 5형식엔 사역동사로 쓰이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이 될 테고 have는 여기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아니니까 대부분 동사니까 to 동사 원형을 데리고 나올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해석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뭐뭐에게, 즉 목적어에게 뭐뭐 하도록, 동사하도록 시키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에서는 get도 준사역 동사라고 보는 경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어 have get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 목적어 자리에 사물이 올 수도 있죠. 그럴 때 뒤에 pp가 오면 이게 해석이 두 가지로 바뀌어요. 해석이 어떻게 된다? 주어에게 유리하면요 시키다 잘 알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주어에게 불리하면 당하다예요. 즉 어떤 관계로 보냐면요. 얘와 얘의 뒤에 오와 오씨의 이 관계를 가지고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부터 예를 들면 I have her 그녀에게 내 방을 청소하도록 시켰어. 그럼 이렇게 I have her clean my room 또는 I get her to clean my room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지금 목적어 자리에 사람 나왔으니까요. 나는 시켰어. 그녀에게 내 방을 청소하도록. 나는 시켰어. 시킨다네요. 현재니까. 나는 시켜. 그녀에게 내 방을 청소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어렵지는 않은데요. 자, 두 번째. I have 이번에는 어떤 예문을 해볼까요? 나는 my car cleaned. My car cleaned. 이렇게 쓸게요. 자, 나는 시켰어. 내 차가 청소되도록. 내 차는 청소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클리닝을 쓸 수는 없겠죠. 그렇죠? 나의 차가 청소가 되는 건 나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면 나는 내 차가 청소되도록 했어. 나는 내 차가 청소되도록 해. 이렇게 하면 될 테고 반대로 I have my car stolen.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것과 이거의 관계가 주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보는 건데 내 차가 훔쳐지는 거예요. 내 차가 훔쳐져. 그러면은 이건 주어한테 불리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당하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켜 내 차가 훔쳐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차를 도난당한다, 도난당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때는 have가 아니라 had, go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 반드시 해석을 할 때 여기가 사물 목적어가 나오면 이 뒤에 관계를 봐서 이 행동이 주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시키다 당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사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